네, 여기는 경상 가명공원입니다. 날씨 좋을 때 산책하기 딱인데요. 가명이란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도청입니다. 도청 건물은 뭐 당연한 말이겠지만 그 도에서 행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곳에 둡니다. 대구는 지금은 광역시지만 조선시대 때는 경상도를 대표하는 곳이었던 거죠. 제가 아까 밥 먹으면서 이 동성로가 조선시대 때부터 도심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청이 여기 있으니까 도심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조선시대에는 대구 읍성이라고 왜 한양도성처럼 도시를 삥 두르는 성벽이 있었습니다. 성벽은 지금은 훼손되고 없지만 정문 역할을 하던 남문은 복원되어 남아있는데요. 그 이름이 제1영남문입니다. 영남에서 뭐 제일 가는 문이다, 아니면은 영남에서 제일 가는 곳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뭐 이런 뜻일 수 있겠는데 이 자체로도 대구가 얼마나 이 경상도를 대표하는 곳인지를 알 수가 있죠. 복원되어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여기 제1영남문을 방문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 경상 가명공원 바로 옆에 대구 근대역사관이 있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부터가 대구 근대의 거리인데요. 아까 이 근대적 상권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동성로를 중심으로 EBC와 백화점이 들어서면서부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사진이랑 지금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가게만 바뀌었을 뿐 뭐 거리들은 거의 대부분 그대로입니다. 지금 옆에 보이는 곳이 대구 근대역사관이라고 해서 이 조선시대 때의 대구가 어떤 근현대화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의 대구에 이르렀는지를 전시하는 박물관이고요. 건물 자체는 1932년 조선 식산은행 대구지점 건물을 그대로 활용한 거라고 합니다.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전에 이 박물관 건물은 조선 식산은행 건물을 박물관으로 재개관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 자체가 옛날에는 은행이었다는 건데 여기가 금고가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저희 박물관 모형이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어음, 뭐 영수증, 수표 같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 모형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경상 가명, 그러니까 조선시대판 경상도 도청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옛날에는 이렇게 많았지만 지금은 저기 선화당 하나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모형이 한때 그 도청 건물이었다는 거. 아, 조선시대 때 도청은 이렇게 생겼었군요. 경상도의 도청은 어디 있었다? 바로 이거 대구에 있었다. 아, 그렇죠. 2.28 민주운동을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짧게 얘기하자면은 4.19 혁명 있죠? 이 4.19 혁명 전에 터졌던 대구에서 일어났었던 이승만과 자유당에 대한 독재 정부에 대한 민주화 운동이 바로 2.28 민주운동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당시 2.28 민주운동 당시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야, 인력거 하면은 생각나는 소설이 있습니다. 운수 좋은 날. 현진건 작가가 쓴 운수 좋은 날인데 다 아시죠? 왜 먹지를 못하니? 그 현진건 작가도 대구 출신이세요. 오, 이건 저는 몰랐는데요. 삼성이 대구에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읽어보면은 지금의 삼성 회장이신 이병철 회장이 서문시장 근처에서 삼성 상회를 설립한 게 삼성의 시작이었다고 하네요. 아, 대박이네요.
아까 제가 날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은 좀 덥네요. 하지만 저는 더위를 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양령시장의 서문. 한약재를 팔던 시장이었죠. 야, 이거 완전히 한약빵 천지입니다. 여기 되게 단팥빵이 맛있어 보이네요. 오. 근대골목 단팥빵이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나중에 한번 단팥빵 먹으러 와야 되겠습니다. 사진 한 장만. 어우. 여기 이정표가 있네요. 이쪽으로 가면은 네, 이상화고택과 서성동 고택이 있다고 합니다. 길이 너무 예쁩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근데 여기가 바로 이젠 이상화 고택입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 시 다들 아시죠? 잠깐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다들 이제 민족 시인 하면은 김소월 시인을 많이 떠올리시죠? 김소월은 이제 감정적인 측면에서 민족 시인이고, 시 내용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진짜 찐 민족 시인은 이상화 시인인 것 같아요. 이상화 씨는 한국의 대자연 속에서 한국 전통 민간 신앙을 표현하려고 했거든요. 이 이상화 시인만큼 한국 토착 문화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또 없어요.